아까 이 고시원 수익률을 자기 자본 대비 이제 30% 정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수익률 30%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을 볼 때 데이터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네. 그럼 이 고시원의 방개수가 몇 개냐예요. 반개수. 네. 방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30개다. 근데 방 가격을 만약에 30만 원을 받는다. 평균 방 가격을. 네. 그럼 9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900이네. 거기에 임대료와 그리고 그리고 뭐 관리비가 있다면, 뭐 일산이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상가에 지어졌기 때문에 네. 관리비가 조금 높게 또 있어요. 뭐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네. 그래서 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죠. 운영비. 전기, 수도, 가스, 뭐 전화, 인터넷, TV를 제외하고 그 만실 기준일 때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이 있고요. 매출. 네. 90%, 80%의 매출이 있잖아요. 네. 그 만실 기준의 매출을 만약에 한 1년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과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이 금액이 30%의 수익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반개수가 30개면 30만 원씩 받으면 이제 900만 원인데, 네. 뭐 100% 만실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뭐 만실률을 100%보다는 한 8, 90% 어느 90% 정도 보는 게 그렇죠. 괜찮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임대료, 관리비, 기타 운영형비, 또 세세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경비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사전에 잘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확한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네.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고시원을 창업하려면 이 고시원을 부동산에서 보통 이제 소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네. 아까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전문 부동산 또 전문 사이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좋은 고시원 부동산 찾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그죠, 좋은 굉장히 어려운 부동산을 얘기죠. 찾는다는 게 어려운 얘기인데, 고시원 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네. 고시원 부동산들은 다 쉽게 연락처가 노출되어 있어요. 음.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직접 해보거나 만나보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대해서 매물을 중개하려고 하는 건지를 느껴요. 그 말은 스스로. 나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럴 수도 그런 있고요. 것들을. 또 뭐 흔히 하는 얘기, 뭐 물론 모든 중개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물건을 보여주고 좀 괜찮은가라고 생각할 때 이 당장 계약될 매물이니까 지금 바로 계약을 해야 된다. 부추기는 것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신뢰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좋은 물건을 찾아주려고 나를 대하는 것인지는 만나보고 겪어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네. 네네. 요즘 이제 경험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시원, 아까 넷이라는 고시원 전문 이제 사이트가 사이트가 있어요. 있죠. 네네. 네. 거기 가면 뭐 많은 또 공급자도 있고 물건도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이런 거 알아보실 때 선뜻 계약하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충분히 알아보고 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이 물건 놓치면 큰일 난다고 해서 선뜻 계약했다가 이제 굉장히 후회할 수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신뢰를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컨설팅 일을 하면서 부동산하고 같이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매물을 다 취하고 또 이미 또 넣은 또 좋은 매물의 원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다만 어디 A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화 받는 사람이 만약에 전무님이라는 분이에요. 네. 전문대. 네. 근데 좋은 매물 있냐 그러면 좋은 매물 없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좋은 매물이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에 일하는 분들은 다 각각 개인 사업자야. 그래요? 의미이기 때문에 실장이라는 분, 뭐 주임이라는 분, 예를 들면 그분들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매물이 있을 각자 수 물건이 있어요. 있군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 그 안에도 여러 사람들 중에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 안에 이제 물건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갖고 있군요. 네, 네. 각자 잘 만나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뭐 우리가 저도 이제 원룸 건물을 하나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건 공실 없이 네. 잘 이끌어 가야만 원하는 이제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 고시원도 가장 중요한 건 공실 없이 만실을 채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창업자분들도 이게 가장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네. 만실 전략. 네. 어떤 팁이 있을까요? 만실 전략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내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돼요. 그 그런 정도의 마인드? 컨디션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냥 옛날 쓰던 이불에 도배 안 돼서 뭐 장밋빛 빨갛고 이렇게 되면 누가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답이네. 일단 기본적인 한 줄은 그렇지만
외쪽으로 만실을 대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나가면서 보고 고시원이 있네 3, 4층을 고개 들어서 보기는 쉽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외관에 대한 좀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얼마나 마케팅을 해서 그 지역을 검색했을 때 내게 잘 보이고 아까 얘기했던 방 컨디션들이 노출이 되면서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느냐 꾸준하게. 그쵸. 그게 이제 만실을 시키는 첫 번째 전략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일단 이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내 가족이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네. 진심을 가지고 꾸민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겠죠. 마케팅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 직장에서 마케팅을 네,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모셔서 어떻게 이제 잘 꾸며놓은 다음에 한 번 오신 분을 계약으로 이끌어낼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자분들 중에서 남자도 있지만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이 고시원 창업이 꽤 괜찮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수익적으로는. 네네. 그런데 선뜻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고시원이라는 게 그 특성이 네. 남성도 많고 네. 또 TV 보면 고시원 사건 사고도 좀 가끔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죠. 이런 여성 혼자 하시는 분들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각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뭐 여성이어서 내가 좀 무섭고 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못하겠다가 아니라 남성분들도 똑같은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 하나를 바꿔야 되는 게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어떤 네. 고정관념이요? 그 안에서에 대한 두려움이랑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자체나 이런 것들부터도 깨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 살고 계신 분들도 네. 뭐 직장 때문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수급자도 몇 분 계시지만, 주거처럼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그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얘기가 통하시고, 더 좋은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좀 매스컴에 나오는 험한 얘기들이 내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여성에 대한 부분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이걸 인수해서 운영하면 나는 월세 비용을 받고 지불하는 원장의 마인드여야 되고요. 그 원장에 대한 부분으로 똑같이 이분한테는 건물주에 대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마인드를 좀 세팅하시고 들어가면 좀 더 진입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고시원 운영 중인데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명절이 두 개 있잖아요. 네. 설, 그다음에 네. 이제 추석.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네. 그래서 이분은 그 고시원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다 외로워요. 제가 네. 고시원에서만 거의 한 6년을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네. 정말 오래 살았어요. 네. 그죠? 근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잖아요. 외로움이에요. 다 혼자 살잖아요. 다 네네. 사연이 있어서 들어온 분들이죠. 학생들이야 그냥 잠깐 왔다가 하지만 저 정도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다 사연이 있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분은 명절 때마다 네. 선물 꾸러미 한 네. 5,000원 정도 해서 뭐 네. 과일하고 과자하고 뭐 이렇게 네네. 해서 손편지로 네. 즐거운 명절 보내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거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이런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저기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이런 걸 한번 받으면 굉장히 유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분은 네. 이렇게 이제 명절 때마다 이렇게 네. 마음의 선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시원 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 곳곳에 생겨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마인드셋 네.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고시원을 하다 보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43분이 살고 계신데 43분이요? 네네네네. 지금 44개 방인데 이제 하나가 비어있어서 43분 살고 계신데 이제 뭐 어떤 작은 거부터 큰 뭐 민원이라고 하면 전체 40몇 분들이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 꼭 한두 분, 뭐 주방을 사용하는 분도 뭐 10분 미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빨리빨리 불편함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대처를 해줄 것이냐 네.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고전하게 되면 보통 뭐 흡연? 실내 흡연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다 하는데 저도 고시원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제 고시원에서 두 가지가 안 돼요. 뭐죠? 첫 번째가 실내 흡연. 실내 흡연. 네. 두 번째가 미납이에요. 미납. 네. 좀 냉철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당연한 날짜에 내야 되는 거예요. 금액 같은 경우는 그래야 또 제공을 하고
제가 또 뭐 더울 때 시원하게 또 추울 때 따뜻하게 그렇죠. 그런 의무들이 있는 건데 미납을 이제 만약에 실제 해보시면 미납을 하는 분이 또 미납을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걸 또 이해해드리면 또 미납을 해요. 음. 미납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실내 흡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누가 흡연을 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층 뭐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날 17개 방을 다 열어요. 어. 다 열어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왜? 실내 흡연이 화재로 연관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좀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또 이게 이제 민원들이 또 반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단련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처리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처리할 문제이지 네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미납 부분, 네. 이제 삶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든 간에 미납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네.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하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잘 내시던 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서 문자가 오셨길래 전화 가능하냐. 근데 그 이제 미납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를 감지했고, 그러시겠죠. 여보세요 하는데 저 원장님 혹시 제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두 번도 문자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늘 하는 분이 그렇게 했을 때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도 여러 인원 중에 몇 분이고요. 네. 또 뭐 좀 전가를 하는 젊은 친구 있었죠. 뭐 원장님 제가 뭐 이번 주에 그 입실료를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월급이 밀려가지고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길래 네. 제가 왜 사장님 월급 날짜에 제 입실료를 맞춰야 되느냐 네. 라고. 저는 이제 잘 대해주시면 저도 잘 대하는 원장이고 그런 기본을 또 안 지켜주시면 저도 그런 걸 또 강하게 어필을 그렇구나.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네. 합리적인 것 같아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업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황별로. 네. 오늘 이제 서 작가님 모시고 대표님이자 제가 오늘 책을 내시게 작가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서 작가님, 이제 앞으로 서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서 대표님 모셔서 오늘 다 하지 못했던 강농별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좀만 노력하면 연 30%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에 일주일에 2번 나가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 또 이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알아보면 괜찮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9월 달에 우리 대표님 정기적으로 모셔서 강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